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 즐겨 찾아볼 소식은요. 이영식의 핫코인, 간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하락장에 관한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김두현 앵커가 브릴라이트 회사를 다녀왔는데요. 우선 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전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요. 블록체인과 게임을 접목시킨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브릴라이트의 김유라 대표님과 함께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브릴라이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라라고 하고요. 제 경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1999년에 T3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발사의 공동 설립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저희 T3가 한빛소프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업 총괄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6년부터 제가 한빛소프트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브릴라이트 홍콩의 대표이사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브릴라이트는 어떤 플랫폼인가요? 네, 이 브릴라이트 플랫폼은요, 게이머들에게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거래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 게이머분들이 본인의 굉장히 소중한 게임 자산을 안전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중개 수수료나 그런 비용이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본인들의 자산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브릴라이트 플랫폼만의 기술적인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에 게임이 탑재되면서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된 것처럼 저희도 브릴라이트 플랫폼에서는 게임에 블록체인 코인들을 탑재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세 가지 기술적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함, 속도, 대중성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브릴라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유저들은 본인이 하고 있던 게임들을 다른 것으로 갈아탈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게임만 플레이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브릴라이트 플랫폼은 게임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하는 브릴라이트 팀원과 어드바이저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김유라 대표님과 한빛소프트 초대 회장님이시고 지금은 사회이사로 계시는 김정환 회장님과 함께 게임 업계, 블록체인 업계, 핫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빛소프트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빛소프트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게임 사업을 십수년간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존의 어떤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나 게임을 서비스를 하는 퍼블리셔들에게는 뭔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혜택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 정작 게임을 즐겁게 또 열심히 즐기는 유저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에 있어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이 사업이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릴라이트 플랫폼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저희가 BRC라고 하는 브릴라이트 코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행이 되면서 설사 본인이 하던 게임이 종료가 되더라도 유저들에게는 BRC라는 자산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특정 게임 즐기면서 본인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유저분들에게 뭔가 본인에게도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생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 오디션이라는 이렇게 댄스 게임이 있어요. 오디션에 전 세계 유저가 7억 명 이상의 풀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하기로 한 저희 협력 업체들의 어떤 유저 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이상의 참여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규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 브레일라이트만의 계획과 목표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한국에서는 상장사에서 최초로 이 블록체인 사업과 이제 이런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새롭게 구상을 한 만큼 이 새로운 게임 생태계를 저희가 좀 건강하게 잘 구축을 해서 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될 브레일라이트 메인넷 개발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정말 새로운 게임 생태계가 좀 열리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아시아소프트라는 저희의 10년 이상 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하는 중에서 테스트넷이 완성이 되게 되면 연말하고 연초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남아시아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고 이 결과물들이 단기간에 어떤 이렇게 반짝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업계에서 10수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뭔가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같은 것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시장과 또 사용자들, 이용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난 코인 바로 스타코인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껌이요? 음료수요? 아닙니다. 바로 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류하면 또 저 영식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PD님 그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고품격 한류 트렌드 방송 한차원 IC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K-팝 팬이 약 3억 명입니다. 이들 중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만 연간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서울시 정도 되는 거예요. 한류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한국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팬들이 세계 각지에서 티켓을 예매할 텐데요. 각국의 화폐가 다릅니다. 콘서트 티켓 하나 예매하는 것도 다들 어려움이 상당하죠. 그래서 K-스타 그룹이 스타페이라는 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타페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스타 그룹에서 진행하는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의 결제 플랫폼으로 쓰이는데요. 그룹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각종 공연의 티켓팅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스타코인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스타를 만들어서 티켓팅뿐만 아니라 기프트콘, 굿즈 상품 등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인 거래소에서만 가치가 인정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생활에서까지 연동 가능한 디지털 자산인 셈이죠. 스타코인이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이 의심이 많은 영식이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 드림 콘서트 들어보셨죠? 지난 5월에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번 드림 콘서트의 메인 스폰서가 바로 K-스타 그룹이었대요. 당연히 티켓 예매에서도 스타코인이 활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18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과 조용필 50주년 광주 콘서트, 아시아 태평양 스타 어워즈, 심지어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 아시죠? 공식 서플라이어까지 굵직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한 K스타 그룹 덕분에 스타코인 역시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메이저급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는 스타페이를 사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K스타 그룹의 스타코인은 블록체인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결합시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야말로 다양한 첨단 기술과 문화 아이템 등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코인이 아닐까요? 또 스타코인은 오는 11월에는 성대하게 열릴 예정인 연말 시상식 저도 좀 불러주세요.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메인 스폰서로 선정되는가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거래소 컨텐츠 딜과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쉽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 제공하는 K스타그룹과 스타코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볼까요? 한 지붕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겠죠? 여러분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비트코인 캐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저번 주에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통해서 시장의 예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삿바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과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삿바형 캔들과 유성형 캔들입니다. 지금 삿바형 캔들 같은 경우는 몸통 부분의 밑지점이 당연히 시가로 설정이 되고요. 몸통의 윗부분이 종가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대 양봉과는 다르게 윗꼬리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도세가 출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주가 상승형 캔들, 물론 양봉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형 캔들이지만 고점에서 매도세 출현 시에 나타나는 캔들로서 고점에서 출현하게 되면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는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는 몸통의 윗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가는 몸통의 아랫부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는 매수세가 차 올라오면서 양봉을 띄었었지만 다시 한번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형 캔들로서 음봉이고요. 시가에서 매수세가 출현했지만 매도세가 출현하며 최저점을 갱신한 그런 캔들입니다. 하락 중인 종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 중에서 이러한 유성형 캔들에 이제는 반등이다. 이제는 매수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받아봤다가 이게 다시 한번 매도세에 눌리면서 추가 하락이 진행된 모습으로서 하락장 중에서는 이런 유성형 캔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삿바형 캔들 먼저 차트로 짚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평행 채널을 그려나가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와중에서 급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온 주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끝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승 고점에서 삿바형 캔들이 출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윗꼬리가 출현되면서 매도세가 출현이 됐고 이 밑부분에서 받은 매수자들이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된 구간은 이 윗부분이 아니라 밑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치로 일직선을 그어보면 대략 평행 채널의 저항 부근으로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았던 트레이더 또는 매수자들이 1차 수익 실현을 한 구간으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려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지만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재차 상승 추세를 가져왔고 이 와중에도 계속한 삿바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고점 부근, 특히 저항 부근을 돌파 시에는 이러한 삿방형 캔들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시면서 차트를 분석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삿방형 캔들들을 대입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차트는 제가 이제 유성령을 짚어 드려볼까 합니다. 유성령 캔들은 아까 양봉과는 반대로 이렇게 생긴 캔들이었죠. 네, 이런 캔들들을 한번 잘 찾아보면 음봉이 큰,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음봉형 유성령 캔들도 여기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유성령 캔들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한번 하락하면서 크게 유성령 캔들을 출현시키고 다시 한번 반전을 했지만 이후에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으로서 추가적인 하락에 계속한 모습에서 유성령 캔들이 출현하면서 더 큰 하락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차트를 공부하실 때나 매매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유성령 캔들과 삿바형 캔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캔들 패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하는데 대입도 해보시고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참고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7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다행히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3,000달러까지 깨지나 정말 조마조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마조마한 하락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비트보이 세시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네, 오랜만에 코인 즐겨찾기에 나오게 되었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차트를 사랑하는 칸트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칸트입니다. 방금 칸트의 차트 교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바로 여기서 또 뵙게 되니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서 되게 신나고 재밌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하락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우연찮게도 오늘 패션 코드가 블랙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 침체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장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하락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을 가장한 이제 환율 전쟁을 통해서 중국 환율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환율이 보통은 한 165원에서 한 180원 이제 사이를 유지를 했는데 현재 161원 이제 사이예요. 10년간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중국 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 역시 되게 떨어졌고요. 이제 중국 내 또 암호화폐 단속이 되게 올해 하반기에 또 극단적으로 높아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내 암호화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조금 투자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EC의 이제 ICO 및 높은 규제의 가이드라인들로 이제 투자 불안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암호화폐 하락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블랙을 입으신 칸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세시봉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일단은 뭐 세기나 이런 규제 관련한 것들 그리고 벡트나 ETF에 계속되는 연기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주가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도 짚어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 주셨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중국이 조금 이제 금융적으로 환율적으로도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중국 색깔을 띠는 코인들이 반등을 쉽게 잘 못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요.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 중국 색깔이 있는 코인들, 중국 내에 투자자들이 많이 껴있던 코인들이 쉽게 매수세를 못 쌓아올리면서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은 중국 쪽은
어려운 상황이구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중국 내 자금은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됐을 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굉장히 큰 규모의 맞아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도 증시를 자꾸 코인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자금 내의 흐름의 유입이기 때문에 이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더 고조될 것이냐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한번 참고해 나가시면서 시장 흐름 내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하락장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크리스 버니스케는요, 현재 암호화폐 하락의 이유를 3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더리움의 매도세, 그리고 미국 증시 폭락. 저는요, 이 미국 증시 폭락 여기에 조금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갑작스런 미국 증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가장 먼저 좀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이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증시의 급락이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게 역삼각 관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언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세시봉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역삼각 관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네. 동의를 해요. 이게 미국 증시랑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가 역삼각 관계에 한때는 놓였다가 현재는 지금 상관관계 같이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 역시 10월 초에 미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암시함에 따라 이제 위험 자산에 분류되는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의 미리 자금들이 빠진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증시 쪽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올해 3월에 최고 2,607선까지 갔다가 이제 이 11월 초에 최저 1,986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더리움 매도세, 뭐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의 하락장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칸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자금 내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는 분들은 부동산을 보기도 하고 네. 또 원자재를 보는 분들,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증시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이슈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큰 비트코인 내에 큰 이슈가 있으면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만 해도 어제 오늘만 해도 이오스 코인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오스 코인이 굉장히 반등을 못 해준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바닥 지점에서. 네. 다른 코인들은 어느 정도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오스 코인은 반등을 많이 못 해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해킹 관련한 퍼드 뉴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되고 나서야 나온 것들이 과거 뉴스들이다. 그리고 이오스를 기반한 다른 토큰들의 문제성이지 이오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이 나왔는데 늘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악재가 나오는 것은 손절을 유도하는 특정 세력들의 어느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수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도 차트로도 짚어드리겠지만 항상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습관은 안 들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올해 가장 큰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고 최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손절이나 그런 많은 공포를 유발을 안 하셔서 좀 이런 공부 관점으로 습득만 해 나가셔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뭐가 답이고 뭐가 오답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정답일 수 있고 전부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예 모르는 뉴스들이 내부 세력에서는 돌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투자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딱 그 기사만 보고 많이 검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저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시면 이 하락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서 참 이제 보시는 분들께 죄송한 네,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도 일단 일어난 일이니만큼 이제 원인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증시 폭락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관적인 이유로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였다가 이제 11월 29일이었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다시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어제 이제 기준으로 뭐 2.5%, 2.98% 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특정 세력들이 계속해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코인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전쟁에서 이제 ABC 세력과 이제 SV 세력 간에 이제 매도세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피넥스 이제 1일봉을 이때 당시를 살펴보시면은 무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벡트 일정까지 이제 1월 24일로 미뤄지는 네. 그 상황까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슬퍼져요. 마치 이렇게 눈빛이 누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칸트님 뭐 어떻게 예상 좀 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1월 27일부로 날짜도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투자 기금들이죠. 네. 그 제 시드들을 전부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해두고 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둔 상태로 이제 이후에 단기적 트레이딩만 좀 하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큰 상승 이후에는 그만큼 상승한 만큼 떨어지고 회귀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회귀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이익을 바로 보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매도세가 일차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슬슬 불안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미리 이런 시장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니와 뭐 지지선을 깨트리고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패닉셀이라든지 강한 오버셀들이 막 출현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는 회귀할 수 있겠구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 강의도 좀 진행을 할 때였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차트를 대입하면서 막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 5,000불, 크게는 3,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때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15,000불, 12,000불대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5,000불이랑 3,000불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욕이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반대로. 아이고. 정말 욕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돌아가는데도 표정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근데 굉장히 용감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같이 마치 우리가 축구 응원을 하듯이 그렇죠. 다 같이 올라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돌은 안 맞으셨는지 욕만 맞으셨는지. 네,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네, 진짜 너가 비트코인을 아느냐, 뭐 차트 보는 놈이 뭘 아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 나가시면서까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대단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수가 존재하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서 뭔가 내 투자금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결국엔 오르고 내리고는 50%밖에 안 되잖아요. 확률로 따지면. 그냥 내가 얘기했던 게 그냥 운이 좋았다 정도. 만약에 내가 만불 때 1월 27일 날 전부 익절을 했는데 전부 빠져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3만 불, 4만 불을 갔더라면 저는 더 큰 수익을 못 봤었겠죠. 물론 작년 17년도에는 오히려 이렇게 저처럼 막 리스크 관리를 하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큰 수익을 오히려 못 봤어요. 작년 그 17년장에는. 이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흐름들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당연히 내려온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바닥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이제 뉴스의 시점은 SEC가 요즘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가 가이드라인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 뭐 ICO에서 다 STO로 옮겨야 한다. 되게 코인 회사들한테 무서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어느 시점에서 SEC의 좀 긍정적인 멘트가 좀 저는 이제 추세 전환에 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건 미 금리가 지금 동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바닥이 슬슬 보인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투자 기회가 저는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투자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차트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좀 궁금한데, 칸트님 하면 또 차트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불장이 올 것인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한번 또 이렇게 칸트의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불장.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또 차트로 네.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맨 위에 보시는 노란 색깔 그래프는 S&P 500, S&P 500의 미국 증시이고요. 밑에 빨간색 선은 비트코인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기준의 선들인데, 여기 밑에는 이제 골드, 현물의 골드의 시세 그래프고, 다우존스와 나스닥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입절을 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1월 27일로 실점이 되는 시점, 그 이후에 크게 한번 떨어졌던 구간, 2월 초에 6,000불대 구간입니다. 이때가 6,000불대 구간인데요. 보시면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미국 증시와. 그죠?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똑같죠, 시점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의미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장 내의 자금의 순환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골드는 이전 12월은 최저점이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는 골드와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같이 움직이고 있죠. 당연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요. 같은 자금 내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주시를 많이 했던 지점은 어느 구간이었냐면 이 구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날짜를 적어드리면 5월 5일이에요. 일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5월 5일 이후로 비트코인과 S&P 500의 흐름이 뒤바뀌게 됩니다. 상승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5월 5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떨어지게 되고 증시는 오르는 그림이 보여지죠. 네. 이때부터 흐름은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오르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속한 지루한 하락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었죠. 물론 자세하게 보면 세부적인 움직임들은 비슷해요. 같이 올랐다가 같이 내리고. 하지만 오르는 데 있어서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면서 올라가는 반면에 네. 계속해서 저항을 뚫어내는 그림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어내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그려나가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산 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전 고점의 지지 라인, 즉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연출하는 모습은 분산 활동의 모습으로 하락장 내에서의 고점에서 매도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현상을 짚을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폭이 적고 떨어지고 있다. 이 둘을 상관돼서 비교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미는, 미국 증시 대비 비트코인은 매수세가 적다. 이 얘기는 뭐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즉 이런 구간들은 매우 비슷하게 작용을 했으나 어느 특정 시점부터 여기 투자 시장 내에 원활하게 돌고 있던 자금이 비트코인에는 돌아오고 있지 않다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이런 분산활동의 구간들은. 네. 싸게 팔고 싶지 않나 하는 게 판매자의 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떨어지면 당연히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고, 올라오게 되면 나름 싸지 않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활동이 나타나는 게 분산 활동의 근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비트코인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크게 하락하기 전에 엄청나게 평행 채널을 그려줬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 내를 제가 이제 주시에서 지켜서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를 확대한 단기적인 그림이에요.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세시봉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나 무역 분쟁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 나가고 다시 떨어지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어떻죠? 같은 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흐름이 네, 하락만 있네요. 네, 하락만 존재하고 오를 때 시점을 똑같이 비교해서 보면 약간밖에 오르지 못한 모습들. 아이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같은 폭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네.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폭은 매우 적습니다. 자세히 아이고.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거의 비트코인만 망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증시도 같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차트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힘든 이런 감정적인 요소보다도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는 보통 비트코인을 펀더멘탈, 가치적으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드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디지털 골드란 표현 하에 투자 시장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기간 내에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근데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매수자, 매도자들의 심리도를 보고 있는 건데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직은 골드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누구들한테? 투자 시장 내의 투자자들한테. 네. 즉 방금 우리 진행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아직은 고위험 자산이다라고 인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최근에 살짝 제가 조금 다르게 봤던 건 뭐였냐면 이 시점인데 이 시점대에 골드랑 한번 잠깐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같이 근거해 준다면 이러한 자금들 그리고 오늘부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동산에 즉각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이는 제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투자 시장 내 자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이 증시는 아시다시피 매우 위험한 시점에 있고 혹시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와 만약에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스탠바이 되고 있던 준비되고 있던 자금들이 증시와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걸 근거해서 반등의 여지가 지금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우리가 왜 그렇게 이 패닉셀이 출현을 했는가를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작년 17년도부터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때가 9월 달에 퍼드 현상 때고요. 중국의 규제가 시작됐던 ICO 네. 금지 때고 이때가 저번 주에 제가 짚어드렸던 비케 사태 때 네.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비케가 출현됐을 때 구간이고 이때가 11월 달에 뭐 비케 제2 사태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했던 11월 말에 큰 하락이 있다가 바로 단기간 내에 회복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불장이 됐던 그런 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사실 여기에 굉장히 유효했던 매물 지지대가 하나 있었어요. 칸트의 차트 교실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지지선 하나 정도는 그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월과 11월에 매우 중요한 지점 그리고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7월에 반등을 해서 상승했던 부분의 고점선을 이어보게 되면 하나의 지지선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지지선을 일자로 그게 되면 5,000불이에요. 5,000불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지로 설정이 되겠죠. 제가 선을 좀 잘 긋지는 못했는데 5,000불의 지지는 17년도에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우면서 투자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18년도 내에서는 5,000불을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투자 세력들 특히나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뭐 캐피탈, 뭐 투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흐름들도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000불은 제가 이 구역을 존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이 존을 나눠볼 수가 있고 이 존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대입을 두고 매수 매도의 세력들이 심리도가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것이 5,000불이 깨지면서 강한 패닉셀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세력들은 자신들의 본절가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은 하락세가 되었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는 수익을 100%, 1000%까지도 받다가 하락장이 시작되고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젠 내려와서 내 평단까지도 위협을 한다면 개인은 좀 덜하겠죠.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고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 회사가 망하거든. 네. 그래서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들, 비트코인을 관련해서 또는 투자를 했던 ICO들도 포함이겠죠. 네. 그러한 모습들 역시도 이 부분에서 깨지면서 큰 패닉셀이 2차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는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5,400불에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5,000불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선이다. 그리고 이 5,400불까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은 그리 많은 매도세가 아니었다. 그래서 반등을 한 번쯤 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매도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도가 발생이 된다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래서 보면 이 부근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원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근을 다시 한번 지금은 4,000대와 5,000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 매도 전략을 한 번씩 세워나가면서 저항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은 5,000과 5,400대로 설정되어 있는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전 흐름에 있었던 6,40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기억해야 두어야 할 것이 5,400 그리고 6,400 우린 여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맞아요. 이 6,400 구간들을 지지해주는 순간 8,000이 있고 9,000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인 흐름 내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지선들을 잘 확보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가 깨지는 순간 리스크 관리, 손절을 하셔서 네. 최소의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고 최저점을 만들어낸다면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또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베어 트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베어 페이크라고도 표현을 하하는데 다시 뚫었다가 올라오는 이러한 휩소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지지에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손실한 금액이 마이너스 1%, 2%, 3%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 2% 아까워하다가 마이너스 30% 된 게 지금 이틀째입니다. 네. 여기서 매수 6,400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틀 3일 만에 마이너스 40%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투자 시장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게서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사실은 하드포크에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ICO 했던 기관들이 이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또 손절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다라는 기사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반대로 너무나 놀랐는데 일각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 들의 이 자금 유입 진행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일단 제 눈으로 그 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정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OTC 즉 장외 거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도 이제 꾸준히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주변에 OTC 데스크랑 이제 OTC 거래를 도와주는 이제 VC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지금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6,000달러 때도 그런 OTC가 있어 왔는데 이제 점점 5,000달러 때, 4,000달러 때 계속해서 떨어짐으로써 그 비트코인의 대규모 구입의 문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루에 1만 개 혹은 뭐 10만 개 이상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가장 이제 보수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장외 거래를 오픈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간트님? 일단 굵직한 이슈 같은 경우는 세시봉님도 많이 짚어주셨지만 네. 일단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TF는 당연히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 1분기 내로는 상장을 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내년 1분기 내 1월 달 내 벡트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호재가 아니라 다른 투자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것들을 좀 이겨낸다면 그래도 불장은 아니더라도 상승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긍정의 요소로 1월에 연기된 벡트 거래소의 오픈 과정이 단순 일정 지역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등과 같이 이게 실제로 거래소와 좀 연동돼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인가요? 네, 뭐 스타벅스와 벡트의 이제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이제 초기부터 언급이 되어 왔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난 8월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은 조율 중인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이번 11월 27일에 컨센서스 인베스트에 이제 벡트의 CEO 켈리 로플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스타벅스와의 협력으로 통해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도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식 이기사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이용자가 있는 스타벅스인 만큼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 코인으로 이제 많은 리테일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유스 케이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락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초반에 조금 우울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 이렇게 행복의 양념을 치자면 내년도에 이 벡트랑 또 ETF 승인이 예상된 마지막 그 저점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죠? 네, 저도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는 3,000불 가면 집까지 팔아서 살 거다 막 이러시는데 그쵸. 막상 못 사세요. 맞아요. 무섭거든. 네, 진짜 무서운 시장이에요. 정말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시장인데 지금 무리한 투자 하시지 마시고 오버 네. 베팅 하시지 마시고 사시게 되면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이겠죠. 4,000에서 조금 사고, 3,000 네. 불 때 조금 사고, 2,000 불 때 조금 사고. 결국엔 투자라는 거는 언젠간 가격이 높게 오를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항상 투자금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기나긴 이 하락장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하락장 이렇게 버텨라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제안은 그냥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일단 이 시간을 조금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차트 분석가 그리고 뭐 시황과 이런 분들은 많지만 누구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베스트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의 시점이 끝났을 때, 혹은 이제 아무튼 그런 시점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화를 나눠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칸트님은 또 어떻게 조언하실까요? 저 역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참고해 나가시고 어느 누구 특정 정보를 맹신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모든 다중 정보들을 흡수하셔서 뭐 이렇게 시장을 건강하게 잘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좀 큰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의 기술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불장 아닌 불장들이 돼서 우리가 좀 이런 스트레스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인내하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 왔잖아요. 예, 그럼요.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토대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 또 둘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약들을 또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거 봤어요. 이렇게 치킨 속이 아니면 아프리카로 봉사각이었나요? 아프리카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3,000불이 깨지면 네. 봉사를 갔다 오고 에헤. 야외에서 한강에서 하는 저희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야외 한강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생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추운데 정신 단련하러 3,000불이 깨졌으니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알지만 3,000불이 깨진 건 흐름상으로 좋지 않으니 집중하러 가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 촬영 파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약간 또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춥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반팔? 반팔은 좀 힘들고요. 네. 셔츠? 예, 셔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셉니다. 세시봉님 놓칠 수가 없죠. 한번 공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비트코인이 3,000달러가 되면 정말 지금보다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음악 작곡 전공이었고 또 네.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라 코인 떡상송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금 지금 조금이나마 이제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송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요?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걸로 우리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을지도 그렇죠. 모릅니다. 네, 좀 영어로 오늘 만들까요?
이제 외국 시장도 겨냥해서 기양할 거. 아이디어를 주시면 한번 참고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칸트님이 출연하시면 저도 갈게요. 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떡장소 둘이, 네, 이렇게 만드는 걸 기대하면서 네, 이제 어느덧 저희가 또 생방이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코인 즐겨찾기 또 즐겨찾기 해주실 거죠?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봬요.